2020학년도 논술 경쟁률이 올라갔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홍성수입니다. 오늘은 논술 전형 경쟁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는 9월 10일 오후 3시 30분경이에요. 아직 원서 접수가 다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서울권의 주요 대학들, 논술을 치르는 주요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된 대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주요 대학들의 논술 전형의 경쟁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 같은 것들이 다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같은 것들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랬냐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수시 시즌이 되면은 저희 진학.com 입시 Q&A 메뉴에다가 학생들이 질문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았었던 것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술 관련된 질문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논술 인원도 좀 줄고 학생들이 논술보다는 다른 전형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먼저 수능 전과 수능 후에 논술을 치르는 대학들이 조금 차이를 가지겠죠.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들은 뭐 시립대나 연세대 외에도 뭐 홍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지만 일단은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찍는 날짜 기준으로는 시립대와 연세대의 그 경쟁률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2019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은 75.6대 1, 자연계열은 47.2대 1이라는 경쟁률을 가졌었는데 2020학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은 61.24대 1, 자연계열은 32.81대 1로 큰 폭으로 줄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 초쯤에 영상을 찍으면서 과거에 한양대가 수능 최저를 없애면서 수능 전으로 논술고사 일정을 변경했을 때 예를 들면서 그 당시에도 한양대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다소 낮아졌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오를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치만 올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부담감 같은 것들도 있었을 거고 경쟁률이 너무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예상 때문에 겁을 먹고 지원하지 못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30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물론 이거에는 뭐 의대 논술이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이던 의대 논술이 없어졌다라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졌었을 것 같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은 그 어떤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인문 계열은 반대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자연 계열에서는 뭐 물리학과라든지 아니면 건축도 관련된 학과라든지 다수 선호도가 좀 약한 학과 위주로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개별 어떤 모집 단위에 선은 조금 올라가는 학과도 있었다. 이런 점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수능 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데요. 논술고사를 수능 후에 치르는 대학들은 대부분 경쟁률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하락하는 인문자연 계열에서 모두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숙대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서 중대 같은 경우에도 자연 계열에서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숙대는 조금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63대 1에서 22.4대 1로 줄어들었는데요. 타 대학과의 어떤 논술 일정이 겹치는 것들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에 좀 더 겹치게 되었다라는 점도 있을 거고 연세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던 것처럼 숙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겁을 먹고 못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3개합 6이라는 기준이었고 올해는 2개합 4라는 기준인데 2개합 4라는 기준도 사실 뭐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도 없지만 굉장히 낮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죠.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무래도 조금 최저학력 기준 에 대한 어떤 영향보다는 어떤 다른 학교와의 어떤 논술고사 일정이 겹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대학들
이렇게 경쟁률이 올라간 대학을 보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건국대는 반대죠. 연세대와 반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적용하는데요. 아무래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면은 조금 더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겠다. 기대를 가지고 지원한 학생들, 수능에 대한 기대까지도, 수능에 대한 준비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학생들이 기대를 하고 지원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경쟁률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쟁률로만 따지면 많이 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모집 인원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사실 지원 인원만 따지면 전년보다 더 줄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의 어떤 영향 같은 것들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보이고, 성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성대 같은 경우에도 뭐 연대가 수능 전으로 고사 일정을 좀 바꿈으로써 논술고사의 중복이 조금 덜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능 전에 보는 시립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소 경쟁률이 낮아졌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수능 후에 보는 대학들은 대부분 높아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은 뭐 경쟁률이 높다 낮다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때문에 논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덜 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은 아닐 겁니다. 다만 내가 지금 수능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 열심히 하셔야 될 시기이죠.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원서 접수도 끝나셨고 자소서에 대한 것도 대부분 좀 마무리될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준비 같은 것들을 꼼꼼히 해 나가셔야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논술에 대한 대비도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일주일에 하나 정도씩은 한 번씩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 같은 것들을 하시는 것들이 올해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합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논술 전형 경쟁률의 변화를 전년도와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정시에 집중해서 정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정시까지도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을 좀 예측하기가 어렵죠. 정시까지 계속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앞으로도 많은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